지금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교사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대그룹 활동을 하지 말고 어찌됐든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중심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쇼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리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 중심이고 놀이 중심인 것들이 다 해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자동차 주제가 왜 주제로 선정이 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주차장하고 놀이터하고 좀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차가 오고 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제 차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어떤 걸 쓰면 좋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때가 가을이었어요. 이 주제를 정했을 때가. 근데 아이들이 이제 관심사는 뭐 아빠 차를 타고 뭐 어디를 간다라든지 이제 이때 많이 놀러 다니는 가을이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제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지시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입하는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을이었고 계절적으로 가을이었고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봤을 때 이제 남자아이들이 좀 더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차를 운전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저건 무슨 차야, 무슨 차야 이런 구분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확실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크게 관심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갖고 다른 때보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먼저 이제 교사가 준비 단계에서는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교사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개념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 어휘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처음 접해본 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퍼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혹시 아이들이 궁금해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중심적으로 이제 개념을 이제 제가 잡아주기 위해서 차의 종류에 따라서 또 하는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이제 각 부분의 명칭. 사실 제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명칭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한 이제 그 교통 표지판 보는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교통 표지판을 사실은 눈여겨보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그냥 신호등 위주로 보는 거지 교통 표지판이 어떤 의미를 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제 돼가지고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그러니까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저기 왜 바닥에는 왜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어? 아니면 왜 세모야? 저기는 왜 이렇게 황색 선이 그려져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이거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로서 기본 어휘라든지 중심 개념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교사가 준비 과정 중에서 물론 교사가 생각한 예비 주제망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 주제망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종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자동차 또 색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가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편리성도 있지만 위험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가 주제망으로 한번 미리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유형별로 이제 예상안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자동차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이 일단 놀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뭐 아이들한테 지식, 뭐 책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이건 이거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그 자유놀이 활동 시간 중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임의로 해가지고 또 계획안을 짜서 그 각 영역별로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일단 임의로 짜서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육과정 영역별 예상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체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신체 활동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 활동 중에도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자동차를 통해서 영역별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제가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표준교육 과정에 준해가지고 나눠본 거거든요. 이거 신체 운동이라든지 사회관계, 예술 경험, 의사소통, 탐구생활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예시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목록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차적인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학습을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학습을 가는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 실물,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부모랑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주유소 그리고 뭐 세차장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같은 경우를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궁금증, 이제 뭐 질문 목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그 질문 목록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교사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을 때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확산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교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또 부모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뭐
정비소라든지 뭐 주유소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를 하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또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차적 자원으로 맞는 거는 이제 책,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접해서 이제 간접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책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비디오라든지 뭐 녹음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도를 끌 수 있는 것들을 교실에 일단은 환경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주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환경을 보고서는 아이들이 자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하면은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아 이거는 뭐 멋진 차구나, 이거는 뭐 덤프 트럭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그 겉모습에 이제 저거 차 이렇게 하지만 이제 사고 현장,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랩 해갖고 한쪽 벽에다가 이제 게시를 해 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도 관심도가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을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아니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정통신문 부모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랑 아이들만의 활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들을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주제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가정에 있는 뭐 실물, 뭐 장난감, 뭐 자동차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린이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주유소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주유를 할 수 있는 경험, 아니면 세차장에 가서 뭐 세차를 한번 해본다라는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짜로 걸어 다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교통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할 때 교통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부분들을 누군가랑 같이 함께 공유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신이 나게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식목일에 청경채를 심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경채가 캡슐을 심다 보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그 싹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그 여러 개를 심었는데, 근데 아이들은 계속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가 이제 바깥에다 뒀었거든요. 근데 매일 뭐 물을 주고 아니면 저녁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물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청경채가 싹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 되겠다,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하니까 다시 씨앗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다 뿌린 다음에 집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이제 집으로 보내니까 뭐 싹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이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 청경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식목일날 청경채를 심는 과정을 하고 싹이 나는 과정, 그걸 지켜봤잖아요. 이게 전에는 이제 청경채로 뭐 볶음이라든지 뭐 청경채 관련된 음식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안 먹는다고 먼저 이제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심은 그 청경채라고 이게 너네가 집에 있는 씨앗이 크면은 이렇게 돼서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어디 소풍이나 뭐 갈 때 김밥보다는 유부초밥을 싸주는 게 훨씬 편해서 이제 유부초밥을 주면 안 먹겠다고 계속 이제 해서 이제 힘들게 김밥을 싸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 유부초밥 그 요리 활동을 한번 해봤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는 계속 엄마 나 유부초밥 해줘, 엄마 나 유부초밥 해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든 이제 어린이집에서든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같이 지지해주는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환경 구성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아이들은 진짜 잘 놀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잘 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교실 보육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여기는 지금 어떤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흐름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게시되어 있을 때,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별로 뭔가를 이제 구성해 주면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 이게 뭘까?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이제 시작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시작 단계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경험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생각들을 이제 모으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거리를 찾아보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책을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뭐 전문가를 찾아볼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요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이제 표상 활동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사고 수준인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표상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이 고학년이나 뭐 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그림으로 이 아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한 수준을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글보다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먼저 표성 활동으로 이제 그려보라고 하면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 모양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좀 수준이 그나마 바퀴도 그리고 이거는 경찰차예요. 이 창문도 그리고 이제 문도 그리고 얘는 굉장히 세세하게 잘 그린 아이죠. 1차 표상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2차 표상, 이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차량, 제 차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차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하면, 그래, 그래고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가서 그 탐색하는 과정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 차를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이름 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을 뭐 열고서는 이제 보는 거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그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그림이 조금 더 세밀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호등을 그린 부분이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은 이제 앞창문이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고 여기 뒤 같은 경우 의자를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이제 운전대, 이제 속 내부를 관찰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수준이 어떻게 진보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대그룹으로 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은 이제 뭐 4명이나 5명 정도로 이제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 레지오가 굉장히 자기의 이야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너희가 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차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주면서 너네가 이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제 글씨를 쓴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PPT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유목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너네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친구 찾기를 하자. 그 친구 찾기를 해서 이제 같은 것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차의 종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차 이름, 그리고 색깔, 내부 구조,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제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이름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리고 여기도 좀 표면적으로 뭐 구급차, 소방차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친구 찾기를 해서 이제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차에 대해서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어떻게 쓸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한 것들을 또 같이 분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교사의 생각, 교사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예비 주제만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들 생각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종류 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차의 이름 나와 있고, 차의 구조, 이제 뭐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이제 연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료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은 전기차가 그렇게 뭐 나와 있진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전기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이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는 그 교통 정리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주제망을 지금 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질문 목록을 이제 그룹별로 이제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자애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꾸미는 것 위주로 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궁금증을 했고, 남자애들은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고는 어떻게 나요? 자동차 안이 궁금해요. 안전벨트를 하면 정말 풀어지지 않나요? 자동차는 어떻게 빨리 달려요? 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이제 질문 목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질문 목록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과정들을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궁금증들을 이제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는 경우, 저희가 이제 방과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맞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사실 학교 숙제도 하기가 힘든데 어린이집에서 숙제를 내주면은
조금은 버거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 일단은 조사해 갖고 오라고 하면 이제 1, 2학년 되니까 엄마 뭐 해줘, 뭐 아빠 해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 만약에 차가 있다라고 하면 차 이름이 뭔지, 그 번호판이 뭔지 그런 거 알아갖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 꼭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환경으로 이제 게시를 해놓고 다른 친구들이 한 걸 보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개 단계에서는 아까 그 제가 예시로 해놓은 그 활동들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시간만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뭐 참여를 하고 누구는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제 조사 활동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뭐 표상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면 어떤 친구는 막 멋지게 잘 그릴 수도 있는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색종이로 이제 자동차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런데도 의외로 아이들이 잘 표현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해봤어요,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교집합, 이제 뭐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아니면 다른 것들, 자동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 자전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은 딱 하나만 나왔어요. 달릴 수 있다. 요 공통점은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의 특성은 에어컨이 있다. 그죠? 자전거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너무 재밌어요. 바퀴가 4개. 이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다. 자전거는 바구니가 있다. 사람이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레지오 수업을 하다 보면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실 아이들이 크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 그래서 교사가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이 아이가 이럴 땐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기록으로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는 아까 그 육개장이 충격이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또 하나 충격이었던 거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설거지거리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막 투덜투덜하면서 왜 엄마 올 때까지 아무도 설거지를 안 했어 하고 투덜투덜 됐는데 저희 이제 둘째가 엄마는 왜 자꾸 화를 내냐고 나는 자기라면 집에 이제 왔을 때 설거지거리가 쌓여져 있으면 자기는 너무 기쁠 것 같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해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설거지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애가 혹시 굶고 있진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설거지거리가 나왔다라는 건 애가 뭔가를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달리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겠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그 전래 동화 생각나는 게 아들 둘이 비 오는 날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걱정을 하고 또 햇빛 쨍쨍한 날 부채를 팔아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해서 할머니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가 쨍쨍한 날은 부채가 잘 팔려서 좋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려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딱 전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유레카가 생기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저도 읽어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일하는 자동차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이들이랑 살펴봤고, 또 이제 교통 안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한쪽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해도 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가움에 뛰쳐나가는 게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 안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차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살펴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뭐 엑셀을 밟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이건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운전을 하려면은 뭐 뒤로 놔야 되고 뭐 뒤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이들이랑 자동차를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 뭐 이거는 뒤에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울을 어떻게 만지는지, 운전대라든지, 그리고 보면서 엔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이런 건 뭘까,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어떤 뭐 회사를 상징하는 뭐 심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같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식들이 이제 점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뭘 통해서든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들을 이제 전시를 이제 하고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럼 너네는 이제 부모님을 초대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니? 했더니 아이들이 이때 당시 이제 인형극을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오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앞에 이제 해가지고 뭘 하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제 인형이라든지 뭐 자동차와 관련된 동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형극 그 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형극을 보여주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한 것들 뭐 지금까지 뭐 유모카라든지 아이들 브레인스토밍 뭐 조사 활동한 거라든지 아이들이 표상 활동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게시를 하고 그다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만들기 작업을 해서 이거는 공동 작업으로 했어요. 그룹별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뭐 미래에 타고 싶은 차는 어떤 걸까? 뭐 그때 이야기 나올 때는 날개가 달려 있어갖고 날아다니는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변신 로봇처럼 뭐 차가 뭐 변신하는 거, 뭐 보트처럼 될 수도 있고, 뭐 하늘을 날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아이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룹별로 이제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인형극 연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할은 무엇을 맡을 건지, 뭐 소품들은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친밀해진 관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제시를 한다라든지 전시 계획하고 부모님을 초대를 하는데 부모님 그냥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초대장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밖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한다라든지 발표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표하는 모습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사진들을 좀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너무 이제 그 초상권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들 좀 많이 뺐었는데
이제 발표회를 이제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나했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대본도 잘 못 외웠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밑에다가 이제 대본을 이제 보고서는 이제 따라하고 막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차 이제 만든 거 이제 전시해 놓고 이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가지고 한 2주 정도 아이들이랑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의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쟤는 저럴 거야 라는 어떤 편견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쟤는 저렇구나, 선생님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해소하는 과정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겉표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만 건드려 주면은 아이들이 정말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탈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두 발로 자전거를 타기를 할 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보호자가 그 뒤에 그거 잠깐만 잡아줘도 이제 안심이 되면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혼자서 스스로 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리 과정에서도 교사가 뭔가를 이끌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조력하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손 한 번 잡아주면은 아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발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